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고박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 랠리 가능성, 뭐 산타 랠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뭐 양시장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해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신흥국 시장이든 뭐 아시아권의 시장이든 간에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선물 옵션에 대한 변동성이 아침 장 초반에는 나왔었는데 이게 오후장 정도 지나간 보통은 4월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량들이 다음 월물 넘어가는 물량 소화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그래도 2100까지는 강한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급들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들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 통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2100포인트 구간에서는 강한 매물대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2150까지는 이번 달에 연말 랠리를 기대를 한다라면 2150까지는 충분히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월물 넘어가는 3월물에서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270을 넘어서는 275까지는 목표를 보시면 시장 연말 랠리를 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연말 랠리를 만약에 기대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좋은 정보를 제시할 때 그때 바닥줄을 좀 공략을 해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말 랠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박사 전문가님도 코스닥 진단해 주시면서 어떤 전망 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동시반기일에 양봉이 나와주면 지수 양봉이 나와주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거운 종목보다는 가벼운 종목을 좀 공략을 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지속적인 시장 낙폭 이후에 여러분들 반등 나와주는 구간에서 순환매를 계속 돌려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이 바닥에서 한번 쳤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또 다른 종목 또 올라가고 다른 종목 또 올라가고 안 올라간 종목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참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무거운 종목이 급등 나오는 확률이 사실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시장 지금 횡보 구간에서 받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시장에는 매집을 하시는 것보다 매일매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지수가 일전에 11월 여기 날짜 보시게 되면 13일이죠. 11월 13일 지금 전저점에 다시 한번 쌍바닥 잡아주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상방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뭐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하방이 나오더라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에 지금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서 위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들보다는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아니면 한번 끼를 부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께서 시스웍 가지고 오셨는데요. 강 보합권에서 그냥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들어온 건가요? 발언 하나죠. 이제 어. 문 대통령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스마트 공장을 이제 확대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일자리 정책도 펼쳐라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시스웍의 반등이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 다시 한번 따라잡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오늘 이 관련주를 오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23%대까지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공략을 하지 마시고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는 앞으로 육성 정책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오늘 당장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을 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상황들을 보시더라도 뭔가 이제 화면 보시면 메이저 수급들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을 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 저는 내일장에 혹시나 시가 이상에서부터 2,750원 정도의 가격대가 강한 돌파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리 의견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일장 이 종목 또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 부분은 2,750원 가격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모든 종목에서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달 지속적인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주가 변동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박사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남아산업 가지고 오셨네요. 남아산업 얼마 전에 상장해가지고 크게 이슈가 됐는데 지금 차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상한가를 계속 찍기도 하고 오늘 17.02%, 09% 상승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걸 살까 엄청 후회하시죠? 네, 샀으면 네, 어땠을까? 일전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종목인데 오늘 제가 남아산업을 특징지로 들고 온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남아산업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분석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캔들의 크기마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상한가를 갔던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양봉 하나만 크기만 봤을 때 이 캔들은 26%짜리 캔들이거든요. 26% 급등 나왔던 캔들, 그다음에 20% 캔들. 오늘도 급등 나왔을 때가 26%까지 좀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한번 그 급등이 나와줬을 때 얼마만큼 급등이 나와주든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 상한가 가는 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남아산업 같이 한번 급등을 올린 종목들은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더라도 20%대 또 상한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좀 잘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이후에 상한가를 바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일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을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급등 나왔던 종목이 또 보면은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었네. 내가 들고 있었으면은 수익 봤을 텐데. 그러한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 5% 많이 올라야 10% 올라가는 종목 다음에도 10%밖에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20%, 30%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 붙이면서 급등 나올 때는 다시 한번 20%, 30%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매매를 하심이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볼 수 있다. 스윙주로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수익 볼 것인지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종목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DST 로봇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음. 같습니다. 뭐 앞으로 저는 내년 정도에 강한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4차 산업 관련주들은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 자율주행 테마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4차 산업 관련주들도 이런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AI 쪽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이런 로봇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관련주로 가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이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DSD 로봇은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히 공략을 하시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아직은 기업을 매수를 할 때 그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가격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시면은 가장 최바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군 자체들도 낙폭 과대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주는 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승하고 출발한 종목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해서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ST 로봇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시세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시세를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가 이하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 전 고가 부근 넘어서줘야 되는 가격대죠. 그리고 목표가는 1,000원 가격대 반대죠. 목표가는 1,5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가격대 같은 경우는 저항 가격이 만들어지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항상 AS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내일장 요 종목 하나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회사인 건 맞는데 프로브 카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로브 카드로 가면은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반도체 작동 유무를 검사하는 그런 기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조금 작은 회사예요. 지금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조금 해드릴 종목은 세계 7위의 그 종목이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뭐 넘버 3 안에 들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외향적으로 굉장히 좀 작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한 종목 알고 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아시게 됐기 때문에 그 반도체 그 오작동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검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 망하지 않을 거면 이 종목도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가 예전에 굉장히 컸었는데 그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뭐 기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최소화, 소형, 나노 이렇게 계속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브 카드에 대한 기술도 앞으로도 발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한 그 회사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작은 회사지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고박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군요. 그러면 뭐 강력한 호재가 들어온 건가요? 최대 거래량이 강력한 호재라고 좀 보시면은 다른 종목과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거래량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대량 호재다 이게 아니라 상장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매년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매년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주가는 계속 빠졌다. 반대로 움직였던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는 계속 밀렸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추세를 전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종목의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기업, 그러니까 큰 종목들, 우량 기업들 종목들 좀 보시면 방향성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대량 매집을
로 보이는 대량 거래량과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패턴, 매집 패턴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뭐 단기간에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앞으로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자 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자, 양계비 전문가님, 이 프로브 카드 제조사 중에 세계 7위 이렇게 딱 검색하면 나오나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를 검색을 안 해봐서 굉장히 일단은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라는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일단은 프로브 카드라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라고 해서 그냥 반도체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과정인 거예요. 반도체가 이게 뭐 정상인지 뭐 오작동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몇 군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의 종목이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유닛 테스트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 회사 규모는 큰데 그래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쪽 외형 성장도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됐었던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이 프로브 카드를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는 보시면 오늘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오면서 연 이틀 정도의 약상승이 나와줬었던 종목군들의 한 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뭐 굉장히 정말 낙폭 과대된 상태에서 12,000원을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이크로 프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작은 회사인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유니테스트 흐름보다는 가장 긍정적인 그리고 가장 시세를 강하게 뻗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박사 전문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한 반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마이크로 프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 이 둘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고박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제2의 남아산업이다. 아까 우리 특징주 때 급등했던 종목이 또 급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도 급등했던 이력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에카님 얘기할 때마다 엄청 진짜 똑똑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아산업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남아산업 말씀드릴 때 그 차트 기존의 캔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할 때는 뭐 26%가 올라가고 한번 또 올라갈 때는 뭐 상한가가 올라가고 또 20% 이상 올라가고 또 27% 올라간다.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대량 거래량들 좀 보시게 되면은 방향 자체가 꺾여 있다가 이 종목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대량 거래량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지금 올라가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빠지는지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거래량을 지금 죽이면서 빠지는지 그다음에 추세 전환을 할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종목이 다시 추세를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락 방향이었으면 다시 상승 방향으로 치고 가는지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한 번 올라가면 뭐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20% 이상 또 상한가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는 않고요. 20%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양계비 전문가님, 유닛 테스트하고 마이크로 프렌드 이 안에 그 전에 급등 이력이 있는 종목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종목 다 급등을 했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더 좋아하실지 가벼운 종목이라고 하면
네, 마이크로 브랜드고요. 그리고 무거운 종목이라고 하면 유니테스트 이 두 종목 중에 하나의 정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마이크로 브랜드가 굉장히 또 많이 보여요. 그리고 양귀비 전문가님께 DST 로봇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도 보이고 수고 많으세요 하면서 하트도 쭉쭉 왔고요. 그리고 든든하고 믿음직한 고박사님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페이지까지도 쭉쭉 제주도 티켓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전문가님 다수의 의견이 마이크로 브랜드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정답자가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그 문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보는데 고박사라고 쓰지 않고 어떤 전문가님께서 제가 그거 빼고 주식골 했는데요. 전문가님을 보내셨어요. 네, 저는 고박사 전문가입니다. 다음에는 꼭 제 이름으로 같이 보내주셔야지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고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박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화면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